오후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가 역대 최악의 지지율이다 이런 게 나왔던데요.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24%는 최저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NBS 조사라는 게 저는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NBS는 이제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같이 이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곳인데 이게 2주에 한 번씩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상하게도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것보다도 조금 더 높게 항상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많이 나오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저치, 그러니까 MBS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후 최저치, 제일 최저치로 24%가 나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또 이 지지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물론 1%포인트 차이여서 현실적으로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도, 정당 지지도가 27%, 민주당에 대한 것이 28%였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얘기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 저는 솔직히 이걸 명태균 게이트라고 보지 않습니다. 김건희 게이트라고 솔직히 보는데 이것과 대통령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왕좌왕 말도 안 되는 해명 거기에다가 지금 이 모든 명태균을 중심으로 둘러싸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당 사람이냐? 국민의힘 사람이라는 거. 네. 이게 저는 여기에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그동안에 매우 답답해하면서 도대체가 이 정권이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나 생각하고 있었을 때 이게 터지면서 완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한쪽을 향해서 좀 가게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가 이제 최악이다. 기관마다 최악의 수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러면 이것이 이제 추세 반전이 될 만한 상황 대통령실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데 내일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내일까지 보면 이제 확연하게 지지율의 어떤 일종의 추락 추세가 굳어질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선거 한 번 치르면 10%씩 떨어지거든요. 네. 총선하고 10% 떨어진 게 안 오르고 있어요.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보궐선거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의미 있는 패배가 실제 현실화된다면 또 5% 이상 떨어질 수 있는 그 잠재적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의정 대란 때문에 한때 크게 폭락했을 때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줘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면 최근에 명태균 씨 뭐 김건희 게이트 이런 부분들은 온갖 악취와 그냥 변태 뭐 이런 걸로 이제 눈살을 찌푸리면서 보수 언론의 반발을 굉장히 강하게 샀거든요. 의정 대란에서 명태균 게이트로 이렇게 오는 부분에서 아주 정권의 비호감도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만일 보궐선거로 연결되는 구조가 나타난다. 그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제는 거기서 최악의 기록을 또 경신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조사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잘 못하고 있다가 66%예요. 잘 못하고 있다가. 네. 그다음에 국정 운영을 신뢰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67%예요. 아, 비슷하네. 그렇죠. 신뢰하지 않는다가 67%예요. 게다가 또 하나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하고 최상병 특검법하고 그다음에 지역화폐법 관련해서 특검법을 전부 다 거부했죠. 거부했죠. 네. 그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잘못한 결정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0%. 아. 게다가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3년 구형한 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네.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적 구형이다 이렇게 반응한 게 43%.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대통령과 이 정권에 대한 신뢰가 하나도 없고 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국민의 뜻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24%의 지지율, 뭐 어느 조사에는 20% 초반까지 나오는데 제가 바깥에서 오히려 대표 이런 질문 듣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10명 중에 2명은 대통령 지지한다고 하는데 네. 실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2명이 아니고 1명도 없다. 네. 이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저는 24% 아니고 약간 2.4%가 아닌가. 이 정도로 정말 보수 자체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외면받은 지 오래인 것 같아요. 예. 특히 김건희 여사를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보수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김건희의 김자만 나와도 진짜 육두문자가 나올 정도로 특히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보수 언론에서도 이제 하나같이 나와서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을 놓고 문매를 퍼붓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김종대 의원 아예 노골적으로 뭘 어떻게 하느냐, 명태균 정도 되는 사람을 이렇게 지금 쩔쩔매면서 해결 못하느냐, 이제 이런 그 레거시 미디어의 대표격인 조선동아가 사설로 쓰고 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지금까지 한 달여 기간 유튜브가 의제 설정을 해왔어요. 그러나 그건 유튜브하고 MBC, JTBC 정보에 갇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부터 레거시 언론이 일제히 붙었습니다. 다. 그래가지고 명태균 기사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다 오히려 명태균. 뭐 다 취재 뛰어들었어요. 네. 예, 이런 게 그 사이에 그럼 뭐가 바뀌었느냐? 왜 레거시 미디어가 이렇게 붙었느냐 하면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정은 국정감사가 시작됐다는 사정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제는 김건희 국감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게 가장 큰 변화고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여권의 분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작심하고 여사에 대한 발언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했다. 오, 그것도 정말요? 이번 주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네요. 여론 형성의 변곡점이 된 시기라서 네. 항상 의제는 유튜브가 지금도 설정하고 있지만 네. 그것이 이제 확산되는 본격적인 장이 섰다.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하고 이제 국회라는 장이 여기에 뛰어드는 형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론의 잠재적 폭발력이 한껏 그 고양된 게 바로 이번 주부터다. 약간 윤 대통령 부부 순방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을 때 막 이렇게 쓴소리하고 막상 오면 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래도 언론을 덜 볼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 부부가. 원래도 안 보지만. 실제 지금 국민들 또는 집권 여당 눈치 보는 게 계속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 만찬을 했잖아요. 친한계 의원들이랑 한 20명 정도 하고. 그러면서 아마 혼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원래 제가 우리 방송에서 계속 스픽스에서 계속 말한 게 뭐였냐면 한동훈 대표 본인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대통령하고 거리를 둬야 되고 김건희 특검법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되고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되도록 해줘야 된다. 계속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 당시에. 되게 좀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깨갱했다 이러면서 네. 되게 실망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곧바로 한동훈 그 의원, 한동훈 당대표와 친한 사람들끼리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겠다.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하고 만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일거에 계속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거리 두는 것과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지키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비난하는 어투로 방송에 나오고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스픽스에서 강혜경 그 전 보좌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것이 저는 가장 큰 시발점이었다고 봐요. 그 인터뷰하기 전까지 명태균 씨의 행동이 어땠냐면 우리가 스픽스에서 명태균 씨 먼저 인터뷰했지만 그때 명태균 씨의 태도는 막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고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도 인정 안 하고 자꾸 말장난만 하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네. 그것을 보고서 강혜경 씨가 아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저 사람 저렇게 거짓말하는 거 내가 그냥 놔둘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 방송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 방송을 명태균 씨가 본 거예요. 보고 나서 또 말이 보고 나가지고는 이제 또 말이 완전히 바뀌고 이제는 레거시 세지죠. 미디어들한테 자기가 나서가지고 말을 막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했던 스탠스를 좀 바꿔요. 우리랑 그때 얘기했을 때도 사실은 반전 카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조금 기대하게 만들었었는데 실제 말은 안 나왔는데 그 이후에 뭐 CBS라든가 뭐 누구라든가 모든 언론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네. 본인이 그동안에 지켜주려고 했던 저쪽 팀을 이제는 좀 내려놓는 듯한 그런 행동이 보이거든요. 저는 이게 바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지난번에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의결되도록 노력을 했었다면 한동훈이 완전히 뜰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우리말 듣지 않고 자기가 또 비겁하게 깨갱거리더니 결국 이 좋은 판을 이제 자기는 사실은 놓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라도 우리말 들어라.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네. 그 한동훈 대표 싱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좀 이따가 이제 들어보기로 하고 그 저희들이 실제 노력을 해서 누굽니까? 명태균 대표하고 전화 인터뷰를 1시간 반 정도 했죠. 그전에는 제가 한 3시간 반 정도 통화를 했는데 약속을 한 게 있었습니다.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는 본인의 육성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있었고 우리는 역시 명태균 대표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도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박지인 교수 저하고 했는데요.
정말로 여러분 요걸요 바가지가 아니고요 차떼기로 제가 얻어먹어가지고요 왜 이런 명태균 나팔수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했지만 언론의 역할 중에 하나는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그것을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뒤에 제가 강희경 씨와 연락이 되어서 제가 남편을 직접 만났습니다. 가족끼리 보자고 했죠. 네. 혼자 만나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해서 정말로 아무 준비 없이 비밀 작전하듯이 노영희 변호사한테 아침에 연락하고요. 그날 저녁에 준비 없이 강희경 씨가 스픽스에 나와서 폭로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가 일요일입니까? 일요일 네, 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동시 접속이 뭐 3만 명이 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방송을 하면서도 네. 제발 너 말 좀 그만하라고 저한테요. 아, 네. 정계현 이분이 대표님. 인터뷰를 처음 하니까 이어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해야 되고 노영희 변호사도 옆에서 이제 조금 그 이렇게 답변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는데 유도하죠. 왜 당사자 말을 많이 하도록 하지 않고 옆에 진행자 둘이서 네. 떠드느냐 이러면서 또 비판을 엄청 받았는데 그런 저간의 사정을 시청자 여러분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기획이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니, 그런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취재 뒷얘기는 하나는 들어봐야 될 때 네. 그 강혜경 씨 연락은 언제 왔습니까? 저희들이 명태균 씨하고 이제 인터뷰 나가고 난 뒤에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날 아침에 아, 저한테 누가 전화를 보냈는데 그러면 이틀 이분이 정도 이분이 통화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누가 전가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저한테도 따로 연락이 왔어요. 예. 제 번호를 물어보시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갈이 와서 연락을 했는데 이제 연락을 하자마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 남편하고 같이 좀 만나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경남 김해 쪽으로 갑니다. 아, 김해로 가서 한 서너 시간 정도를 만나서 왜 이걸 당신이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본인 의견을 제가 다 들었죠. 제가 인터뷰를 하자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언을 몇 가지 했고 스픽스에 출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출연 자체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느냐. 그러면은 정당을 선택하든지 국회를 선택하든지 언론을 선택해 하면 되는데 그때 일단 본인은 이제 스픽스에 먼저 나와서 명태균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론을 직접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본인 혼자 할 게 아니고 명태균 씨와 함께 방송에 나와서 맞짱으로 논쟁을 시켜달라. 이제 이 제안까지 와, 했는데, 대단하네. 우와. 예,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있어서 요 단계까지 왔고요. 그리고 한번 인터뷰를 하고 나서는 그 뒤부터는 스픽스가 주관하거나 주도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언론이 다 취재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고 국회까지 이제 일이 일어났던 거고요. 네. 여러분들께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원래 오늘 강희경 씨가 행안위. 국회 행안위에 출석하기로 사전에 준비가 돼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1일 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왜 법사위에 출석하게 됐는지 강희경 씨가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당초에 오늘 행안위 출석을 많이 좀 생각도 하고 고려를 했는데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21일 그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직접 동행 이제 해 주셔가지고 법률 조언까지 지금 해주신다 하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공개하고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의 일치인데 노영희 변호사가 올 출연하는 것은 저 인터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노영희 변호사가 이제 법적 조력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또 강희경 씨하고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셨던 거죠. 네, 강혜경 씨가 사실은 이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냥 본인만 나가서 말하면 또 어디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행안위에 나가시는 것은 조금 보류하시는 쪽으로 계속 조언을 드렸고요. 차라리 그 가지고 있는 자료를 조금 정리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주장과 입증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상대방이 다른 말을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국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일정을
일정을 좀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만 나가시면 되게 불안하실 것도 같고 또 옆에서 도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자료 분석하는 것에도 도움을 많이 드리겠다고 지금 이제 한 상태인데요. 네. 이분이 저 같으면 사실은 걱정돼서도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여기서 떠들지만 저한테 저런 게 오면 나는 혹시 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조금 쭈뼛쭈뼛거리면서 몸을 숨기고 싶을 텐데 제가 그 남편분하고도 만나서 얘기해보고 이 강혜경 씨 당사자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이 보통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솔직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셨지만 말을 얼마나 요리조리 그 핵심을 안 말하고 딴 얘기하면서 자꾸 깐죽깐죽 빈정빈정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을 상대해서 이분이 안 다치도록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중요한 저의 1차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많은 도움을 함께 드리면서 혹은 얻으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진실을 밝혀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댓글에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최고라고 막 눈물 난다고 아유. 너무 멋지다고 감사하다고 그 엄청나게, 미사송님 네, 많은 그리고 분들이. 예 CIL님, 신정철님, 노영희님, 최고선님, 하늘님은 강혜경님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노변 최고 이런데 네. 형님 그러니까 정계환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그때도 없고 오늘도 없어요. 아니, 오늘도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댓글이 말이 많습니다. 많다. 저기 요건 정계환 대표가 다 먹고 칭찬은 노영희 변호사가 다 받는다. 저는 그래도 좋습니다. 어쨌든 강혜경 씨가 인터뷰할 때보다 오늘 조금 전에 육성 들어봤지만 야 이제 굉장히 네. 처음에 나왔을 땐 되게 떨고 긴장했는데 나 울었어요, 저는 그때. 얘기를 이제 하는 걸 보면 이제 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한마디 더 있습니다, 여러분. 21일 날 법사위 국정감사 가죠. 정청래 위원장이 있어서 천만다행이다라는 댓글도 올라오지만 강혜경 씨가 이번 법사위에 이 사람과 같이 나와서 정말로 국민들 앞에서 진실 게임을 하자고 얘기했던 대목이 있는데 한번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21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저뿐만 아니고 김영선 의원, 전 의원, 명태균 대표 세 사람이 모두 나와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꼭 밝혀야 합니다. 꼭 나오셔가지고 시시비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김종대 진짜 의원. 이거 박수 쳐야 돼. 박수. 박수를 쳐주. 박수를 쳐주. 우리 제작진들도 박수를 치는데 저 얘기를 한 걸 보면 이제 명태균, 김영선 의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나올까? 오늘도 명태균 뭐 출석이 오고 다 거부 빈자리로 있던데. 오후에 전화를 해보니까요. 예.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네. 국회에서 동행명령서를 동행명령장. 보내는 모양이에요. 네. 동행명령서는 전달이 돼야 되는 모양이돼요. 네. 그러니까 전달이 되려면 전화가 돼야 되는데 전화기가 일단 오후에 투절됐는데 그것 때문에 투절됐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니, 어쨌든 전달도 안 강혜경 되고, 씨가 예. 일체 지금 뭐 국회하고는 아예 담을 쌓는 방향으로 확실히 뭐 네. 완전히 차단하더라고. 각자 주장이 다르면 국회 나와서 강혜경 씨하고 3자가 정말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대목에서 신선하게 느껴지는 대목은 이거예요. 대부분 가해 피해 관계가 벌어질 때 일단은 분리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피해자 보호에 들어가고 이러는데 지금 강혜경 씨는 그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가겠다 하면서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대면시켜달라고 네.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일단은 저 당당한 모습은 저로서는 굉장히 신선하고 놀랍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네. 또 저게 본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나서는 게 본인을 구하는 길이라고 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번에 스픽스에 출연하고 나니까 시원하더라는 거 아니야? 그동안에 이 마음 응어리진 걸 갖고만 있다가 네. 얘기를 하고 나니까 시원하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을 네. 때는 오히려 밝은 대로 나가서 진실을 밝히는 게 최선의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명태균 씨나 김영선 의원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 데 익숙하고 이 강혜경 씨가 협박하고. 인터뷰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아무도 언론에서 쓰지 않고 노 변호사님도 저는 인터뷰하고 끝나고 모른 채 해버리고 정기한 대표님도 연락 다 끊어버리고 이랬으면 진짜 힘들고 그랬을 텐데 여러 가지 여론도 바뀌었고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셔가지고 이분이 원래도 약간 비범한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용기를 딱 작심하신 것 같습니다. 비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비범해지니까 맞아요. 오히려 김종대 의원 말씀처럼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자신을 살리는 길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혹시 우리 지난번에 쇼츠로 노영희 변호사가 허가하는 거 있었거든요. 네, 그걸 남편하고 봤어요. 허가하는 거. 그거는 조회수가 무려 뭐 60만 회 이 정도 가 있고요. 그때 인터뷰가 한 40만 회 정도 됐고. 자,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아, 저분이 정말로 국민들 앞에서 자기 할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쇼츠가 있으면 우리 제작진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요청했던 게 김영선 전 의원과 자, 명태균 대표가 나오라고 하면 자, 오늘 공개적으로 저렇게 놓이면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못 간다고 하거나 간다고 하거나 만약 저 질문을 던졌는데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대표가 못 나오겠다고 하면 그러면 100% 저 강혜경 씨 말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안 나온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김영선, 명태균 관련해서 이번에 그 선거 공직선거법 네. 그 시효가 오늘까지였잖아요. 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더라고요. 네. 그 둘에 대해서. 일단 선거법 관련해서. 네,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강혜경 씨를 사실은 김영선 전 의원이 고소한 거예요. 너 그렇죠. 내 회계 책임자로 있으면서 돈 횡령했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해가지고 지금 현재 고소가 된 상태인데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한 사람에게 그래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네. 지금 나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고소 자체가 무고라는 얘기죠. 게다가 명태균 씨 그동안에 저희랑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강혜경이라는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된다. 강혜경이라고 한 사람이 뉴스토마토나 이런 데서 뭐 인터뷰하고 녹음 나온 거 그 말은 사실은 내가 그냥 한 말이었는데 강혜경 씨가 자기가 지금 코너에 몰리니까 저런 식으로 인터뷰해가지고 좀 상황을 좀 모면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취지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혜경 믿지 말라고 그랬었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한 그 강혜경 씨가 그래?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랑 한번 대질해서 얘기해보자. 정정당당하게 공개석상에서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아니라고 하려면 나와서 얘기하자는데 당연히 응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떳떳하다면 그리고 명태균 씨가 항상 다른 사람들하고 인터뷰하면서 다른 레거시 미디어나 이런 데 인터뷰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정정당당하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의문을 갖고 있는데 풀리지 않는지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떳떳하고 잘못한 게 없으면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은요. 본인이 5선 의원까지 했잖아요. 변호사잖아요. 명태균 씨는 뭐 정가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해요. 그분은 놔두고라도 본인이 지금 이 사건을 촉발시킨 장본인이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 그리고 명태균 씨는 이번에 강혜경 씨가 용기 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고 할 때 정정당당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1일 국회 법사위가 어떻게 열릴지 여러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강혜경 씨를 통해서 야 이렇게도 진실이 밝혀지구나라는 기대도 하고 있고요. 자 그때 여러분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방송 인터뷰를 마치고 나가던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속도 시원하고요. 자꾸 눈물이 나왔어. 앞으로 이제 끝까지 힘내겠습니다. 끝까지 힘내겠다. 응원 힘입어가지고 실망 안 시켜드리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노변하고도 같이. 너무 고생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열심히 볼게요. 김정대 의원님 저 장면 보니까 야 노영희가 스타가 됐구나. 아니, 노 아니, 변호사 왜냐면 원래 인터뷰를 하는데도 이것도 시간을 노영희 변호사한테 고맙다고 하고 시세 마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점이라기보다는 이걸 아셔야 돼. 제가 청공권으로 고발당했을 때도 경찰에 동행하신 분이 노영희 변호사. 아,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군데 보시를 하셔가지고 네. 지금 이 덕을 쌓고 쌓으셨구나. 있는 거지 지금. 네. 아 이런 면에서는 참 이렇게 주변에 좋은 일 많이 하고 덕 쌓아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시려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셔 그래. 네, 쌓이고 아유, 있습니다. 이러세요. 자, 본말에 네. 전도되면 안 됩니다. 아니 어쨌든 요즘 저것 때문에 노영희 변호사 많이 떴죠. 바깥에 나가면 알아보고 잘한다, 고맙다, 정말로 감사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니 저는 저보고는 그 강혜경 씨를 잘 돌봐줘라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제가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속보 들어왔습니다. 긴급 속보여서 이 소식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한강 작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강 작가가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작가 최초고요. 수상의 쾌거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저희보다는 댓글로 이 방송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먼저 주셨는데요. 채식주의자를 비롯한 여러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던 한강 작가인데요. 이 네. 소식 노영 변호사 좀 정리해 주시죠. 네, 121번째 수상자라고 하는데요. 스웨덴 할리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00년에 우리 그 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노벨상이 나온 건데요. 수상자에게는 한화로 약 1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우와. 상금과 매달 네. 증서가 수여된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대단하다. 대한민국 이제 드디어 이제 뭔가 부응하는 느낌이 조금 들고 정치만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네. 자, 노벨 평화상은 와.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고 노벨 문학상은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받은 아유, 것인데 이건 뭐 특히 문학상은 일본 쪽에서 좀 받았던 그렇죠. 적이 있고 네. 또 네. 화학상 이런 것들도 일본이 받았지만 대한민국에서 뭐 네.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대단하죠. 건데 옛날에 이제 소설가 황석영 또 시인 고은 등이 이제 대상에는 올랐었습니다. 아, 후보에는 올랐었군요. 예, 그런데 이제 수상까지는. 정식으로 수상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네. 그래서 아마 황석영 작가 같은 경우는 모든 상의 후보로 다 올라고 한 번도 받지 못한 아주 한국이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불모지 상의 불모지였는데 그 이유는 번역 때문에 저기, 그랬다는 거죠. 아니 그런 부분보다도 저기 전쟁 문학의 불모지였어요. 2차 대전 이후에 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서부전선 이상 없다 명작이 쏟아지는데 한국은 어두운 시절에 표현의 자유에 억압이 돼서 한 세대가 끊겼던 겁니다. 그래서 빼어난 전쟁 문학 중에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세대에 와서야 이제 이 노벨상의 문을 열어 제낀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고 이제 세대의 한계를 드디어 넘어섰다. 아, 네. 그다음에 이 채식주의자 이게 이제 5.18을 이제 그래요? 예, 저 무대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채식을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이 한강 씨가 또 공교롭게도 제가 보니까 이 작품의 성향으로 봤을 때 네.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별로 저 친화성이 없고 네. 또 워싱턴 포스트에 한강 작가가 칼럼을 게재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한반도의 전쟁 위기 트럼프에 대해서 한국인들의 이 비극의 삶을 직시해달라. 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전쟁 얘기하지 마라고 한 게 워싱턴 포스트 칼럼으로 나가지고 굉장히 그 화제가 된 적이 있고 그래서 평화주의자면서 저는 진보주의자 네. 또 인문주의자라고 봅니다. 한강 작가가 70년생이고요. 광주 출신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나왔고 네. 그건 제 후배네. 네, 아 그렇죠. 예, 연세대학교. 야, 근데 오늘 제가 이 속보가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데요. 마치 하루 정도 준비해가지고 분석하는 분처럼 김종대 의원이 저렇게 정말로 명석하고 네. 또 왜 그래? 아니 실제로 워낙 지식을 진짜 지식이 많으세요. 워낙 다독하시는 많고 분이시구나. 다독이고요. 지금도 네. 한 달에 뭐 책을 한 10권씩 읽으실 거예요. 네. 워낙 많이 보고 하니까 야 질문 던졌는데 바로 대답이 나온다. 참 대단히 놀랍습니다. 아유, 노벨 문학상도 대단하고 축하할 일이지만 네. 우리 김종대 의원님도 저는 감동적이라고 감동적이다. 이걸 느낍니다. 이거는 감동이에요. 감동이다.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지 않는 길 님께서도 눈물 난다. 드디어 이 말은 이제 대한민국 문학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이 말씀 주시고요. 한웅기 님께서도 노벨 문학 상위장이다. 이거 꿈 아님? 얀프님께서 주시고요. 야, 또 이런 말씀도 있네요. 윤 땡땡 부부만 아니면 대한민국은 최고인데. 이런 이야기도 댓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강 작가님 축하드리고요. 대한민국을 정말로 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감사한 것 때문에 방송 나가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한강 작가님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강 박수 한번 우리 다 작가가 드리고요. 한강 작가를 노벨상을 타게 만든 이유는 실험적 현대 산문의 혁신가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네. 자, 전문 용어는 전문가끼리 하시고요. 뉴스 자, 이어가보도록 저희들은 하죠. 지금 아까 예고해 드렸듯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56만 8천 개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명태균 손에 들어갔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정면 의원이 네. 오늘 아침에 밝혔고 저희들도 그 자료를
입수해서 이렇게 이 여론조사 내용을 분석해서 오늘 긴급 방송으로 보내드렸는데 무려 15만 명 정도께서 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노정면 의원이 발표하고 난 뒤에 제가 직접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이 뭐 어느 정당이나 늘 치열하고 민감한 정치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정보 관리, 공정한 경선 관리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그 한 특정 정당의 책임 당원 수십만 명 명단이 그대로 외부 여론조사에 활용됐다. 이게 그 당시에 이 경선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게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2021년에 치러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전반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 국민의힘에서 그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조사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일단은 순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 무관하게 일단 그 명단, 제가 오늘 공개한 그 명단이 국민의힘의 책임당원 명단이 맞다는 것은 확인이 된 셈이고, 그것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국민의힘이 철저하게 일단 조사를 해서 소상하게 밝혀야 된다고 봐요. 자, 저희들이 이제 확보하고 있는 그 데이터가 무려 13,000페이지 정도 돼요. 56만 8천 명의 명단. 당원 명부가 페이지 수로 보니까 13,000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출력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상으로 좀 담아놨는데 우리 제작진 와. 쪽에서 이제 일단 한번 보여주시면 엑셀 파일 같습니다. 엑셀 파일로 정리를 이제 다시 한 건데요. 저게 전국에 13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거를 여론조사 전에 저렇게 이제 데이터를 정리해 놓은 건데 자, 저 자료를 주는 이유가 김종대 의원 네. 대선 경선 후보끼리 전화 홍보하라고 주는 거예요. 왜냐면 문자 발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거를 이제 여론조사에 썼다는 것도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또 여론조사를 했다면 아무런 계약도 없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쪽으로. 자, 이거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요, 완전히 공당 얘기를 포기한 처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기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각설하고 개인정보 보호부터 완전히 무너진 거고요. 근데 저거는 공업원으로 이제 해야죠. 0505는 지금 이제 저 안심번호를 안심번호로 이제 주는 것이고 바꿔서. 성은 나오고 지역은 나오고 연령대까지는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다. 그렇죠. 거를? 그렇게 해서 알죠. 보고까지 받았겠죠. 그거를 근데 알고 본인은 있었던 받았다고 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자, 이것을 이제 조사했던 곳에서는 자, 보고를 했고 그 돈을 내놔라고 이제 얘기까지 하죠. 네. 이 여론조사의 방법이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네. 결과만 준 게 아니라 이 공정하지 않는 과정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 말로는. 자, 윤 민태균 대통령. 씨는 지금 극구 부인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것을 실제 조사 실행을 했던 이제 강희경 씨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지시한 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 저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이제 이게 오늘 선관위 국감에서 명태균 씨 이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계속 공방이 이어졌었는데요. 네. 이진석 대표 같은 경우는 0503번 안심번호 썼으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 어차피 그리고 그 본인들이 이제 선거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 돌려보는 건 당연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지금 사실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선관위 국감에서 얘기된 거는 뭐였냐면은 실질적으로 저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아무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네. 그랬더니 미공표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신고가 되면 불법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만약에 선거를 위해서 저런 걸 했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 3억 7천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끊고 갔는데 돈을 안 줬고 그 대신에 오히려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 준 거를 서로 이제 좀 보상을 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은 현실적으로 저런 식으로 그 당원 선거의 명단하고 바꿨을 때
그냥 여론조사를 대통령이 시키지 않고 내가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대통령한테 돈 받을 목적으로 혹은 내지는 나를 좀 알릴 목적으로 내가 그냥 임의로 알아서 여론조사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내가 여론조사 기관이. 그래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서 여기 김종대 의원이 있으면 김종대 의원님 당신 이번에 선거 나갈 텐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선거 내가 여론조사 그냥 했으니까 돈 주세요. 이러면 그거는 정치자금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김종대 의원이 나한테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알아서 그냥 막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했다고 치면서 나에게 돈 달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돈을 줘야 되냐. 말이 안 된다. 이게 바로 여당 쪽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26번을 선거 그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그냥 한두 번 정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알아서 한두 번 정도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냥 임의로 가져갔는데 이쪽에서 돈을 안 준 거다 그러면 그건 괜찮겠죠. 왜냐하면 시키지도 않았고 나는 필요 없다 그러고 안 받은 거가 되니까. 하지만 26번이나 안 받는데 그냥 혼자 마음대로 이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실질적으로 2022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미공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사람이요. 강혜경 씨가 언급한 26번 이전부터도 계속 했었던 것으로 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전부터도 했고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지금 미공개 여론조사는 다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23회인 걸로 보이고요. 금액은 3억 6천만이라고 인터뷰 때는 했지만 3억 실제로 7천이라고. 3억 7,520만 원의 청구서를 만들었다 이제 이 내용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공짜 여론조사를 해줬다고 했는데 명태균 씨가 여기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한테 어떻게 대답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가 지금 저희들이 비공개로 여론조사한 것이 23번 금액으로 3억 7천만 원 청구가 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처음에는 모른다고 완전히 했다가 그 뒤에는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카톡 봤어요. 나 내려받았어요. 그저 안심번호에 연령별로 돼 있던가. 그래갖고 저 3,000개를 해달라던데. 그거 다 정해져 있어요? 설문지도. 그렇게 해서 녹음해갖고 해요. 해갖고 돈 있어? 3,000개 얼마 받으면 돼? 한 1,200 받아? 자, 저희들이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요. 자, 본인이 이 여론조사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한 거 있는데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뽑아달라 했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뽑아달라고 했다는 것은 자, 이 지금 여론조사를 총 81회에 걸쳐서 했다. 공개 여론조사가 63회, 비공개 여론조사가 17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3회, 네. 그리고 57회, 뭐 이제 58회 이 정도 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명태균 씨도 조사를 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이 내용을 입수해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공개하지만 하도 스피스가 단독 많이 한다고 해서 단독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공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명태균 씨가 발언하는 내용은 뭐냐면 조금 전에 여론조사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당원 명부 56만 8천 개를 가지고 25만 명 정도에게 돌려서 총 8천 샘플 이상을 확보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 껍데기를 이렇게 또 희한하게도 두 개를 바꿉니다. 바꾸어서 하나는 3천 개, 하나는 5천 개라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 당사자가 누군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명태균 씨가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넘겨봤습니다. 그게 이제 범법이다, 불법이다. 누군가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중앙당이든 아니면은 선거 캠프든 그걸 받아서 여론조사를 시킬 때 본인이 직접 했던 말이 육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 들었던 겁니다. 좀 들려주십시오. 예, 카톡 봤어요. 나 내려받았어요. 그저 안심번호에 연령별로 돼 있던가. 그래갖고 저 3,000개를 해달라던데. 그거 다 정해져 있어요? 설문지도. 그렇게 해서 녹음해갖고 해요. 해갖고 돈 있어? 3,000개 얼마 받으면 돼? 한 1,200 받아? 자, 노영희 변호사, 이게 이제 3,000개
얼마 받으면 돼? 1,200만 원 받으면 돼. 이것은 누군가 의뢰를 받고 실행을 결정했고 의뢰를 받고 실행한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돈 1,200만 원 받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청구의 대상이 있었다는 건데 여기에 지금 23번의 여론조사 중에 2개가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로 조사를 했는데 유출도 문제지만 이 조사의 결과를 보고하고 돈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공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실시하기 이틀 전에 선관위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뢰인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그 위반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아무한테도 의뢰를 안 받았는데 그냥 내가 자체적으로 한 거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법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거 1,200만 원 받으면 돼? 얼마 받으면 돼? 이렇게 자꾸 얘기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돈을 받을 거를 예상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의뢰하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그냥 했다라고는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또 하나 두 번째 이렇게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만약에 했다고 치더라도 그 여론조사를 보고받았다면 예를 들면 대통령에게 지금 보고했다고 맨날 그랬잖아요. 보고받았다 그러면 또 역시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제보 중에 하나는 오후에 들었는데요. 이거는 뭐 자료로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명태균의 저 조사가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의뢰가 들어갔겠느냐 아니면 다른 후보에게서 들어왔겠느냐. 그래서 H 후보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죠? 그쪽 관계자가 그런 건 너무 좀 꼬치꼬치 안 부르죠. H라고 어차피 다 알려질 거죠. 홍준표? 느낌. 자, 어쨌든 H 후보 쪽에서 이 조사를 의뢰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있어서 진위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내용은 누구보다도 당사자의 명태균 대표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추론을 해봤습니다. 왜 이것을 자 이틀 상간으로 조사를 했는데 하나는 3,000 샘플을 추출하고 하나는 5,000 샘플을 추출했습니다. 껍데기 색깔이 왜 다를까? 이중 영업을 했을까? 당원 명부를 가지고 이런 생각도 제가 들던데 이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 뇌피셜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상황이 있는데 당사자가 지금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어쨌든 불법 요소는 분명히 있다. 이러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파만파인데요. 자,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에 노정면 의원이 얘기하고 난 뒤에 페이스북에 본인의 생각을 올렸죠. 그거 준비되어 있습니까? 잠깐 볼까요? 자, 아니면 올라와 있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공개한 명단은 문제가 없는 명단이다. 후보 측에 제공된 것이다. 다만 이것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또는 대통령 또는 윤핵관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후보에게 다 이렇게 안심번호로 56만 8천 개를 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보 측에서 이것을 홍보용으로 쓰라고 했는데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후보 측에서 밝히라고 하는데 노희 변호사 후보 측에서 아무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서 말하는 게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이잖아요. 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저 사람이 사기꾼 같아서 아예 나는 연을 끊었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페이스북에 올라 있는 거 한번 벌려주십시오. 네, 문재인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다고 나왔죠. 저러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그랬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당신이 말한 대로 검찰이 잔불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한다면 너가 더 문제가 될 건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도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자, 홍 시장님, 검찰이 성의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게 나오자마자 오늘 그러니까 바로 올렸어요. 완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 붙어? 나 어법에 안 맞아.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분의 스타일이 협박하듯이 더 저분의 스타일이 유연해질 수 있어요. 누군가가 예를 들면은 부인하잖아요. 자기와의 관계를. 네. 그러면 그 관계가 유효하다는 걸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곧바로 페이스북에 올려요. 네. 그 옛날에 그 명태 논란이 있었을 때 안철수 의원하고 찍은 사진도 맞아요. 올리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도 지금 홍준표 시장이 마치 자기는 명태균 씨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나보다 더 네가 위험해질 텐데 이러면서 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자기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언급된 그 사람들 있잖아요.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뭐 이런 사람들 다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제 오늘 올렸던 지금 페이스북 내용인데요. 김재원 지금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국힘의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박정희의 한판 승부입니까? 거기에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하고 난 뒤에 저걸 바로 올렸습니다. 일단 박정희 한판 승부에서 김재원 최고가 어떤 얘기했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여의도에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듣보잡, 허풍쟁이 사기꾼들은 한 10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최소. 그리고 그분들은 다 뭐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온갖 사람들을 자기가 다 만든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죠.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전부 사실과 거리가 한참 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김현정의 뉴스쇼였습니다. 제가 박종희 한판 승부라고 했는데 둘 다 CBS여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김현정 뉴스쇼에서 저렇게 얘기했는데 저거 나오자마자 바로 아까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죠. 대구 수성구 그다음에 왜 떨어졌는지 알고는 수성을 있나? 남구 대구시장 왜 떨어진지 알고는 있나? 헛소리. 헛소리 누가 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듣보잡이고 결론적으로 바람잡이만 하지 실제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반격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저 김재원 씨 지난 대구 저 포스팅에 바로 또 김재원 최고가 반론을 올려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아주 경천동지 할 얘기가. 뭘 올려요? 뭐라고 올려요? 저기 그때 대구에 수성구 내려갔는데 무슨 아랍의 본사를 둔 여론조사 업체가 알아? 아랍 그게 저 두바이 네. 그 저기 뭐냐 여론조사를 어디서 의뢰를 받아 가지고 자기가 아주 저기 저 여론조사 순위가 낮게 나왔대. 아. 분명히 내가 수성구 갈 땐 1등이었다. 네. 근데 여론조사에서 푹 떨어졌다. 그때 배후에 명태균 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또 올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논란이 조금 복잡해지는데 웬 아랍 회사? 뭐 이랬는데 이 종결자로 다시 이준석 대표가 뛰어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둘이 그 허튼 싸움 좀 하지 마라. 대구 수성구는 무공천 지역이다. 공천 싸움 하는 데가 아니다. 그때 권영세 저 공관위원장이 거기 무공천 하기로 정책 결정을 하는데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싸움에 뛰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김재원 대표가 또 반론을 올려가지고 하루 종일 오늘 명태균, 이준석, 김재원이 이거 갖고 엉켜가지고 개싸움을 해 오늘. 그러니까 하루 명태균 종일. 씨가 정말 여당 국민의힘과 엄청 다 켜켜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만은 명태균이 팩트네요. 딱 던지면은 바로 국민의힘 누군가가 반발하고 그러면 명태균 씨가 다시 재반박을 하는 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저기 뭐가 드러나는 구조로 네. 이게 명태균. 스토리가 짜여져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제3자가 지켜보면 도대체 명태균 대표가 어떤 사람이길래 국힘에 저런 다선 중진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정치인들이 왜 다 나서느냐. 결국 실체적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리를 멀게 해야 한다고 2021년 경선 당시에 당내 경선 당시 과정에서 윤한홍 의원이 이거 끊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영상 있는지 잠깐 봐주시고요. 그 채널A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것인데 그렇게 윤한홍 의원이 끊으라고 해서 대통령이 거리를 띄웠다는 거예요.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또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 명태균 대표가 페이스북을 올립니다. 조금 전에 자 올렸던 페이스북 한 번만 더 공개해 주십시오. 지난 대선 때 유세 현장 윤한홍 의원님 미수금 갚으세요. 금액은 강 씨한테 물어보시고 강 씨는 강혜경 씨 말하는 거죠. 아. 자 그래서 저 내용을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윤한홍 의원이 미수금이 명태균에게 있다는 거예요. 추적해 보니까 2016년도에 본인이 초선 국회의원을 할 때 여론조사하고 홍보 영상을 만든 모양이에요. 네. 명태균 대표가 만들어 줬고 그 돈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명태균 대표가 그 돈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야, 너 내 돈 떼먹고 간 정치인이 무슨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공격했는데 그만큼 경남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채널A에서 윤한홍 의원이 등장하는 그 장면 영상 준비했는데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시 유세 현장을 찾은 명태균 씨를 국민의힘 한 정치인이 보고 위험할 수 있는 인물이다. 거리를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조언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연락을 끊었다는 겁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 정치인은 경남 창원 마산 회원구 3선 국회의원인 윤한홍 의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의원은 대선 경선 당시 상황실장을 맡았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도한 친윤계 핵심입니다.
저 윤한홍 의원을 상대로 조금 전에 올렸던 페이스북에서 옛날에 내한테 갚아야 될 돈이나 갚아라 이렇게 이제 미수금이나 갚아라. 미수금이나 갚아라라고 하고 얼마인지는 강희한테 물어보라는 건 아닙니까? 저는 윤한홍 의원 건도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 건이 더 아킬레스 건일 것 예. 같은데요. 그것도 또 왜냐하면 그 오세훈 시장 관련해 가지고 2021년도인가요? 그때 만났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랬는데 우리랑 인터뷰할 때 명태균 씨가 뭐라고 했냐면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사실 서울시장 선거 얘기는 우리 전 대표가 들었어요, 본인이. 근데 그거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을 못 하는데 공개 허락을 못 받고 있어요. 제가 명태균 대표한테. 사실은 그때 약간 좀 공개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한번 물어보니까 그냥 아직은 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 선거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또 나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 사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 김영선 전 의원이 소개를 이 명태균을 했지만 그때 인연을 나는 이어가지 않았다. 네. 그러면서 첫 만남에 너 대통령 할 거냐 시장 할 거냐 물어봐서 너무 어이가 없어 자기는 인연을 끊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저는 이게 더 아킬레스 아니, 건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뭐 명태균 씨가 난파 간첩입니까? 나 접촉 안 했어. 접촉해도 바로 헤어졌어. 전부 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서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무슨 명태균 리스트 만들어지게 생겼는데 한번 저 북한 김정은이 내려보낸 난파 간첩도 아니고 이게 뭐 전부 다 이제 인연 끊느라고 이렇게 혼비백산들을 하고 난리고. 그래도 미수금은 갚으세요. 사람이 치사하게. 그래서 예전에 반사체 발광체 이 이야기도요. 오늘 채널A가 맞아요.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명태균이 등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날짜를 지정해줬다라고 하는데 그 영상도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참 끝이었고. 자, 난리야, 그것까지 난리야. 오늘 채널A가 이제 나왔는데 아. 자 여기에서 한동훈이 원래 죄송합니다. 명태균이 원래 몰랐던 사람은 딱 한 명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한동훈 대표가 이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 씨, 김대남 씨 같은 협잡군, 정치 브로커들이 정치권 뒤에서 음험하게 활개친 것 국민들께서 모르셨을 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전근대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이런 구태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정치 브로커가 자기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 국민들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보시겠습니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관련된 분들은 자신 있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밝히십시오. 이렇게 나가고 나서 이야. 명태균 씨는 SNS 안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한동훈 씨. 아니 뭐 지금은 이런 거 안 올린 거죠 지금? 한동훈 씨는 올릴 게 없나 봐.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없나 보네. 만난 적이 없으니까. 없지 그거는. 그거는 이제 인정해요 본인도. 아니 그런데 명태균 김대남의 정치를 구태 정치라 그러면은 이 구태 정치의 범주에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부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특히 부부 중에서도 한 분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 대통령 것도 지금 계속 폭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제3자를 우회적으로 칠 때는 한동훈 대표가 말이 갑자기 거칠어져요. 저번에 김대남에 대해서도 저기 진상조사하고 형사처벌까지도 검토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은 뭐라고 하기에 좀 애매할 때는 제3자가 나타나면 잘 걸렸다 너. 이래가지고 팔 걷어치고 이제 주먹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구태 정치, 유력 정치인들 뒤에서 이렇게 정치 브로커 협작군이 설치는 게 구태 정치라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나온 유력 정치인이 내가 보기엔 윤핵관하고 대통령 부부하고 지금 뭐 한보따리라고 한보따리. 그렇게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청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랬어 제가. 그래서 구속되고 한 달 뒤에 탄핵이나 하야가 될 수 있다. 지금 보따리에 일부만 풀었다. 더 큰 게 있다라고 하는데 자 오늘 하나 더 밝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명태균 대표의 휴대폰을 석 대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개는 완전히 부서진 파손폰이었고요. 한 개는 소위 말하는 꽁폰이었습니다. 깡통폰이라고 그래요. 깡통폰을. 그래서 7시간 만에 돌려줬죠. 명태균 대표 이 방송 보고 계실 테고 분명히 모든 데이터를 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픽스는 태양입니다. 우리는 바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명태균 씨 페이스북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요. 2일날 이런 게 올라와 있네요. 배고픈 병사는 창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없다. 네. 그럼 뭐야? 배고프다고 뭐 자기 배고프다고. 빵 뭐 달라고 지금?
이거 되게 의미심장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거 그런 금정사. 부분이 있고 이것이 이제 끝난 싸움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면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 공익제보의 위치가 될지 아니면 폭로전이 될지 모르지만 명태균은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확신 가지고 있고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실질심사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폭로를 할지 모른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예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도 예. 고발하지를 않기 때문에 고발을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정치인들이. 명예를 훼손하고 여사가 거론되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심하게 얘기하면 쌍욕 같은 수준으로 맞대응을 하는데도 아무도 국민의힘 아무도 지금 그러니까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저렇게 막 직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누구 하나 나서서 내가 상대해주마 하고 칼 뽑고 나서서 네. 덤벼 이 자식아 네. 뭐 이러는 사람이 몇 사람 나타나야 돼. 네. 이런 일이 터지면 무슨 또 미래자 들어가는 시민단체나 어디 서울시 의원 뭐 누구야 왜? 이종배. 건 나타나가지고 지금쯤이면 숱하게 고발이 들어오고 고소인 조사하고 막 이럴 때요. 네. 근데 한 건도 없어 이번에는. 그거 왜 아무도 안 싸워 아무도. 그럼 네임덕 데드덕이 왔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명태균 말이 일부 사실이어서 이걸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내용을 명태균 대표로부터 직접 들었고 제가 3시간 반 동안 통화를 했는데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공개를 못 하는데 다른 언론은 어쨌든 동의 여부에 따라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하는 여론조사 단체 명백하게 실질적 소유주는 명태균 대표가 맞습니다. 거기에서 일했던 김 땡땡 소장은 단순 고용관계였고요. 모든 소유권의 실질적 행사는 명태균 대표가 했습니다. 하나 더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사기꾼이라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태균 대표가 홍 시장님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시장도 정치하면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최초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가려가면서 말해야 한다. 진실이 뭔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지만 자기 유리한 대로 치고 빠지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정치인들의 꼴불 사나운 모습이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역전용사 김종대 의원 화이팅! 화이팅! 노인 변호사 화이팅! 저도 한 번씩 칭찬해 주십시오. 자, 오윤혜 대표 화이팅! 저 오늘 거의 멘트를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그런데 이 판을 만든 거는 다 정계환 대표가 하셔야 돼요. 판을 만들지 않았어요. 네. 본인이 욕 먹어가면서 네. 햇볕 정책으로 해가지고 욕 뒤지게 얻어먹고 네. 그래가지고 아주 방송 참 네. 힘들게 하고 김해까지 내려가서 강혜경 씨 만나고 아이고 이거 박수 한번 쳐. 네. 아이고 뭔가 고맙습니다. 예, 다 여러분 너무 쉽게 덕분이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